안녕하세요. 오늘 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요.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지만 사실 프로젝트 관리 현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관리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리소스를 더 넣었는데 왜 결과는 그만큼 안 나올까? 이런 고민이죠. 맞아요. 특히 사람을 더 투입할 때 많이 경험하게 되죠. 네. 자, 이걸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분명 개발자 한 명 더 뽑았는데, 개발 속도가 확 빨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뭐랄까? 좀 더뎌지는 것 같은 느낌? 네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익숙한 상황이실 거예요. 바로 그 답답함 뒤에 숨어있는 경제 원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개념은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만 짚으면 다른 조건들은 그대로 두고 특정 자원, 예를 들어 인력만 계속 늘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추가된 자원 대비 성과 증가폭이 줄어드는 현상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어떤 생산 요소들이 고정되어 있을 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아, 고정된 요소. 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는 그게 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 공간 같은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개발 중인 코드의 복잡성 자체도 일종의 고정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 고정된 부분이 있는데 사람만 계속 넣으면. 네, 그러면 이제 추가된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 증가분, 이걸 한계 생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아, 정말 공감이 가네요. 그게 혹시 브록스의 법칙하고도 좀 연결되는 걸까요? 팀 규모가 커지면 소풍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거요? 네, 브룩스의 법칙을 한 번 더 설명해주면 사람이 갑자기 팀에 많이 들어오면 그전까지 관리자들이 쾌어온 주요 항목이 돼. 그전에는 집중하지 않았던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나 비용 문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팀 문제가 거치면서 사람이 더 투입되기 전의 상태를 거부스시박한 현상이죠. 네. 정말 공감이 가네요. 그게 혹시 브룩스의 법칙하고도 좀 연결되는 걸까요? 팀 규모가 커지면 소통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거요? 밀접한 관련이 있죠. 처울에는 사람이 늘면 분명 도움이 돼요. 그런데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그 새로운 사람 교육시키고 또 늘어난 사람들끼리 서로 싱크 맞추고 회의하고 이런 데 드는 시간이 실제 개발 시간을 깔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단순히 회의 시간 길어지는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 테스트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테스터 인력을 막 늘린다고 해서 버그 발견율이나 수정 속도가 계속 그만큼 빨라지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테스트 환경 구축의 한계라든가. 네, 아니면 발견된 버그를 개발팀이 처리하는 속도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형태의 고정된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결국 전체 시스템의 어떤 처리 능력을 보지 않고 한 부분에만 자원을 쏟아붓는 게 비효율을 낳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한계 생산물 체감이라는 게 단순히 효율이 좀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어떨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투입을 더 했는데 전체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지점도 존재할 수 있죠. 흥미롭네요. 물론 요즘에는 기술 발전이 이런 체감 현상을 좀 완화하거나 늦추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협업 툴이라던가 자동화된 테스트 시스템, 모듈화된 개발 방식 같은 것들이요.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더 많은 인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죠. 네, 하지만 그게 수학 체감의 법칙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술 도입에도 학습 비용, 통합 비용이 들고 또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그 기술 자체를 관리하는 복잡성이 또 새로운 병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요즘 많이 쓰는 애자일 방법론이나 데브옵스 문화 같은 것들은 이런 수학 체감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있을까 하는 점이요.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프로젝트 관리자 입장에서 이 법칙을 아는 게 그냥 사람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럼요. 단순히 그 정도 교훈이 아니죠. 네. 자원 투입의 어떤 최적점을 찾는 것.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팀 규모나 리소스 배분 지점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팀 규모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 추가라든지 마케팅 예산을 늘린다든지 프로젝트의 거의 모든 결정 영역에서 이 법칙을 생각해 봐야 해요. 예를 들면 특정 기능 개발에 개발자를 계속 더 투입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잠시 멈추고
뭐 기술 부채를 해결하거나 다른 우선순위의 자원을 쓰는 게 더 나은 결과, 즉 수확을 가져올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게 자원 배분의 기회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과투입을 막고 프로젝트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명한 트레이드 오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리인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프로젝트에서 자원을 추가할 때는 항상 그 한계 효용을 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바로 그 판단을 돕는 아주 유용한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인력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예산 같은 다른 모든 제한된 자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즘처럼 지식노동 기반의 프로젝트,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같이 결과물이 눈에 딱 보이지 않고 고정된 요소를 정의하기가 좀 애매한 분야에서는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 코드의 복잡성이라던가 팀 내에 쌓인 어떤 암묵적인 지식 혹은 의사결정 구조 같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이걸 관리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은 뭘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실제 프로젝트 운영에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